민주당과 공화당의 차기 뉴욕시장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 투표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뉴욕 역사상 첫 아시아계 시장 탄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차일드 텍스 크레딧 지급이 시작됩니다. 1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앞으로 6개월 동안 매달 최대 $300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의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친형제나 자매 방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제외공간은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 접수를 6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종업원이 무전취식한 손님을 뒤쫓다 납치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먹튀 일당은 차 안에서 종업원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기 뉴욕시장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 투표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이번 경선의 관심은 뉴욕 역사상 첫 아시아계 시장이 나오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뉴욕시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사실상 당선이 유력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의 한 투표소.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번 뉴욕시장 예비선거에 나선 후보는 13명의 민주당 후보와 2명의 공화당 후보. 여론조사에선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이 지지율 선두에 나서고 있고 캐서린 가르시아 전 뉴욕시 위생국장과 인권 변호사인 마야 와일리 후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선거에선 팬데믹을 비롯해 아시안 증오범죄와 치안 문제 등 여러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막판까지 후보들의 열띤 유세전도 펼쳐졌습니다. We want safety and justice. We don't have to surrender the safety we deserve for the justice we need. I am all about getting people out to vote. I want it to be the easiest possible thing. I want to make sure we're talking to all of our young people, particularly who are going to be first-time voters. I want every New Yorker out there.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망계 앤드류 양 후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양 후보가 최종 당선될 경우 첫 아시아계이자 두 번째 소수민족의 뉴욕 시장이 됩니다. Just yesterday, we set the all-time record for individual donors to a New York City mayoral campaign, and then today, it's going to be the votes. 특히 올해엔 유권자들이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호도 순으로 적어내는 순위선 투표제가 적용됩니다. 만일 1순위 표만으로 과반을 얻는 후보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가 재배분되는 방식입니다. 선거 예비 결과는 투표 마감 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최종 선거 결과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오는 11월 본선에 진출하는데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선 민주당 경선 승자가 사실상 본선 승자로 간주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17세 이하 자녀를 둔 미국 대부분의 가정에 오는 7월 15일부터 매달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고 7월 15일부터 확대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통해 매달 자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통과된 코로나19 경기 부양 법안인 미국 구조 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6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매달 $300, 6세에서 17세 자녀에게는 $250를 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됩니다. 연소득 $7만 5천, 부부 합산 $15만 이하의 가구는 자녀 1인당 $2,000였던 17세 이하 자녀의 텍스 크레딧이 $3,000로 또 6세 미만은 $3,600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기준선보다 연소득이 약간 높을 경우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자녀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수혜 여부는 공식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요건을 친형제나 자매 방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은 친형제나 자매의 방문 시에도 자가격리를 추가로 면제하고 접종 증명서 면제를 12세 미만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한국 정부는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해외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하고 6세 이상 18세 미만 미접종자는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친형제나 자매와 함께 만날 수 없고 12세 미만의 경우도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시카고 총영사관은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 접수를 규정 시행일인 7월 1일보다 앞당겨 오는 28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웹사이트에 7가지의 제출 서류 목록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LA와 뉴욕 총영사관 등은 아직 세부 지침을 공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식사를 한 후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먹튀 손님을 뒤쫓던 식당 여자 종업원이 납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를 타고 도주하려던 먹튀 일당은 쫓아오는 종업원을 차에 밀어넣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당 여종업원이 흰색 SUV 차량을 뒤쫓아갑니다. 차 안에 있던 일당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밀어넣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11시 15분쯤 뉴저지주 워싱턴 타운십의 한 식당에서 $70치 식사를 한 후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손님을 뒤쫓던 여 종업원이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She's obviously traumatized by the event. There's a brazen abduction, robbery, aggravated assault, possible kidnapping. 먹튀 일당은 차 안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뒤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변에 내쫓았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종업원은 군데군데 타박상을 입었으며 뇌진탕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런 납치극에 식당 업주와 손님 모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t's sad, but hopefully they find who did it and it'll get a little bit better. Our customers are great. This is just a really isolated incident. 용의자들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으로 확인됐으며 워싱턴 타운십에서 40마일 떨어진 멀로 타운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Trying to get a license plate, obviously, trying to be able to identify the accused and call 911. We don't recommend chasing customers in the parking lots. 경찰은 도주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지난달 남가주 중간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회사 DQ뉴스에 따르면 남가주 6개 카운티에서 지난달 중간주택 판매 가격이 $66만 7천 달러로 전년보다 25%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 이어지면서 각 카운티 역시 역대 최고 중간주택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중간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25%가 뛰어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보였으며 샌디에고와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각각 22.9%와 22.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점차 느려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격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운전면허나 신분증을 발급받은 캘리포니아 주민은 리얼 ID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는 더 많은 주민이 리얼 ID를 공식 시행 이전에 발급받도록 독려하기 위해 팬데믹 동안 운전면허나 신분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했다면 리얼 ID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DMV 측은 지난해 3월부터 캘리포니아 주민 570만여 명이 리얼 ID가 아닌 기존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리얼 ID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오는 2023년 3월로 연기됐으며 발급 수수료는 $35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한 등산객이 폭염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국 NPS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 15분쯤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53살 미셸 미더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당시 최고 기온은 화씨 115도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으며 당국은 미더가 불볕 더위 속에서 등산하다 의식을 잃었고 온열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국은 여름철 그랜드 캐년의 일부 등산로 온도는 그늘에서도 화씨 120도에 이를 수 있다며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는 협곡 안쪽 지대에서 등산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도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가장 먼저 해제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과 해외여행 자제를 강조했고 영국도 봉쇄 해제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빠른 백신 접종을 앞세워 실외와 실내 모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던 이스라엘.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도 지난 15일 39명에서 21일에는 12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정부는 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ברחבי העולם, בהרבה מאוד מדינות, עם קצב הדבקה הרבה יותר גבוה ממה שהכרנו, 50% יותר, ולצערי אנחנו רואים גם תחילת התפשטות בתוך מדינת ישראל. 러시아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모스크바시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19 음성 판정자 또는 완치자에게만 식당과 술집 출입을 허용한 겁니다. 모스크바 확진자의 약 9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если нужно вакцинировать, всех вакцинировать. И без всяких этих они должны убедить людей без всяких стимулов. 영국도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점을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습니다. 역시 델타 변이 감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일본도 도쿄 올림픽 관중을 수용하는 대신 주류 판매는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발언을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한다는 백악관의 언급에 대해 꿈보다 해몽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미 국무부가 미국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서 여전히 북한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대화 요구를 일축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이 같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적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북미 대화의 선결 요건으로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점을 고려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Our policy is not aimed at hostility. It's aimed at solutions, and it's ultimately about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미국은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며 북한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칙에 입각한 협상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호응해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We remain prepared to engage in principled negotiations with the DPRK to deal with the challenge of its nuclear program. 한미 양국이 그동안 북한이 거부감을 보여온 워킹 그룹을 폐지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 등 동맹국과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hat I would say is a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ith all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is a key part of the implementation of our DPRK policy. 성김 대북 특별대표의 방안을 계기로 북미 양측이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현재로선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미 간 치열한 기싸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미국 대통령 등을 보좌하는 비밀 경호국에서 900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영리 감시 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부터 1년 동안 비밀 경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모두 88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감염자 중 477명이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가족들, 또 다른 고위 당국자 등을 보호하는 특수요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3,200명의 특수요원과 1,300명의 제복 착용 부서 직원, 2,000명이 넘는 행정요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의 요인과 연방 건물 등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통계를 산출한 기관은 미국의 전염병 대유행이 심각했던 때로 주류 언론들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잇따른 양성 판정 사태를 코로나19 위험성을 경시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결했고 당시 선거 유세와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불법 총기 밀매 단속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무부는 뉴욕과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등 5개 지역에 총기 밀매 기동 타격대를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팀은 무기들이 어디에서 유통됐고 강력 범죄에 사용되는지를 추적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기동 타격대는 앞으로 30일 동안 각 지방과 주 전역에 걸쳐 총기 밀매 네트워크를 단속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총기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지난 주말에만 전국적으로 10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LA와 라스베가스를 잇는 고속 열차 계획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번 공사를 진행하는 브라이트 라인 트레인사는 자금 조달 등 문제로 당초 올해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었던 LA와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고속 열차 건설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트 라인 트레인 측은 총 80억 달러 규모의 고속 열차 건설로 민간 공공 협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연방정부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고속 열차는 15번 프리웨이 옆을 따라 운행될 예정이며 최대 시속 200마일의 속도로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85분 만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LA 카운티가 경제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주민들이 절반에 달하면서 LA 한인사회가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독려에 나섰습니다. LA 한인회는 지난 9일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백신 접종에 이어 7월 2일에 2차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 행사는 1차 접종을 받은 주민뿐만 아니라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규 접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약이 힘든 주민들은 현장 접수도 가능한 만큼 신분증과 보험카드 등을 지참하고 당일 LA 한인회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오는 25일 LA 한인타운의 이웃케어 유가 클리닉에서도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실시되며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맞을 수 있고 반드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커피를 하루에 3잔에서 4잔을 마시면 만성 간 질환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사우스햄튼대 연구팀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만성 간 질환에 걸릴 위험이 21% 낮고 이로 인해 사망하는 가능성도 4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커피에는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알려진 카와웰과 카페스톨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 이런 성분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커피의 이런 효과는 하루에 3잔에서 4잔 정도로 얻을 수 있으며 5잔 이상을 마시는 것은 효과를 더 이상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커피가 간 질환의 잠재적인 예방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하지만 사람들에게 권장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공군 성폭력 사건과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 잇따라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여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등 군대 내 부조리를 질타했습니다. 조직적 사건 은폐, 상관의 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부실한 초동수사, 누락 및 늑장 보고 등 군의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습니다. 취임 후 첫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야권 대선 후보로의 직행을 검토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두 자리가 가져야 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을 생각해 본다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야권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등을 검찰 장악 인사라며 비판했습니다. 검찰 역사상 기소된 검사가 승진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의 검찰 인사를 내로남불 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넣어놓고 어떻게 국민 통합이 되겠습니까? 대정부 질문에 앞서 비교섭 단체 연설에 나선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역대 남북 합의서 6건의 국회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야권 출신 인사가 받다는 의혹 문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은 거리낄 게 없다며 정치 공작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뜬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야권 인사가 받다고 주장하는 의혹 문건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불과 하루 만에 바꿔 진화에 나섰습니다. 출처불명의 괴문서라면서 정치 공작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과 근거 그리고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논란을 제기한 국민의힘 전략위원 출신 인사에 대한 비판은 없었고 대신 가능성을 전제하긴 했지만 집권당 개입, 불법 사찰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여권을 공격했습니다. 실체와 진위에 대한 공방보다는 정치 공작 의혹을 강조해 이번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저는 분명히 달라고 그러면 내주겠다. 그래서 그랬었어요? 당신들 대비해라 라고 하는데 연락이 없어서 지금도 저는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민주당은 내용도 보지 못한 야당 인사발 엑스파일 논란에 윤 전 총장이 뜬금없는 불법 사찰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쟁점을 회피하지 말고 각종 의혹에 대해 당당히 검증을 받으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잠재적 유력 주자를 향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작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직까지 당에서 확장해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거망동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본 엑스파일을 국민의힘에 제공하겠다는 장성철 씨의 제안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어떤 조직에서 받을 수 있는지 명확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국방부가 군 경찰과 검찰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공군 성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현재 군사경찰대대는 장성급 이상 지휘관이 있는 부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 경찰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군 경찰의 독립성에 대한 불신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번 공군 중사 성폭력 사건에서 군 경찰에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부는 일선 부대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부 문건입니다. 수사 불신 해소와 수사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군사경찰대의 수사와 작전 분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일선 부대 군사경찰은 경비 등 작전 업무만 담당하고 수사 기능은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수사 기능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군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수사단으로 통합됩니다. 그 아래 권역별로 육군은 7개, 해군과 공군은 각각 5개의 광역수사단이 설치됩니다. 이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대 내 군 검찰 조직은 아예 사라집니다.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영내 군 검찰은 폐지하고
역시 참모총장 직속의 중앙검찰단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앙검찰단 아래 보통검찰부를 두고 권역별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다만 군 경찰과 달리 군 검찰의 조직 개편은 군사법원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성급 지휘관들은 군 경찰과 검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사라지면 일사불란한 부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미얀마의 한 대도시에서 군경과 시민 방위군 사이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총격전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8시쯤 미얀마 군경이 만달레이시의 시민 방위군 은신처를 급습하자 시민 방위군이 반격에 나서며 총격전이 벌어진 건데요. 대도시에서 군경과 시민 방위군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이에 따른 사상자 수는 아직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주말인 지난 19일에는 군인 6명이 탑승한 군용 트럭이 폭발해 군인 1명이 숨졌는데요. 미얀마 시민 방위군은 강력한 반군부 공격을 이어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에서는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420명이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수백 명의 수용자가 이감 절차를 밟는 이유는 수개월 전부터 도시를 습격한 수천 마리의 쥐 때문인데요. 마을 농장에 이어 교도소까지 점령한 쥐떼는 교도소 내부의 전선이나 천장 마감재를 갉아먹어버렸고요. 이에 교정 당국은 보수 작업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올해 호주에서는 습한 날씨 때문에 쥐의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도시 곳곳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영국에서 현지 시각 22일 기준 하루 새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62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이후 가장 많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라고 합니다. 한편 영국의 한 매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간호사와 긴급 의료진 등 300여 명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유로 2020 준결승과 결승전에 6만 명의 관중을 허용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21일 진행된 TV 담화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며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라고 시민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거친 발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시민의 참여 저조로 정부의 계획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격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필리핀 시민의 백신 접종률은 지난 20일 기준 인구 1억 1천만 명 중 210만 명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한편 필리핀 도시에서는 코로나19 접종률을 높이려 고가의 소나, 쌀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치원생이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한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놀이터에서 놀아도 되나요? 찢겨버린 동심입니다. 지난 19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공개한 포스터입니다. 5살이라고 밝힌 아이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반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궁금해서 놀러 가고 싶어요. 친구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아도 될까요? 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래에는 스티커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스터 모퉁이에는 유치원 교사가 작성한 듯 유치원에서 마을에 대해 배우고 있다며 해당 포스터에 수거 예정일까지 적어뒀는데요. 하지만 포스터는 얼마 후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 인심이 각박하다, 종이가 찢어진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찢었다라며 안타까워했는데요. 반면에 아파트 입주민이 우선인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해당 유치원 교사가 아파트 관리 사무실을 통해 시설 사용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탄광 마을에서 우리 돈 8천억 원이 넘는 복권 당첨자가 나오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8,200억 복권 마을 기부 요청액 외출 금지입니다.
인구 1,200여 명, 400가구에 불과한 미국 메릴랜드주 폐광마을 로나코닝이 요즘 난리라고 합니다. 조용했던 마을에 지난 1월 우리 돈 8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복권 당첨자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국 역사상 5번째로 큰 복권 당첨금이 나왔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은 외출도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외지인이 마을에 때로 몰려와서 갖가지 이유를 들며 당첨금을 나눠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첨금에 눈독을 들이는 건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마을 주민은 낙후된 마을을 살리기 위해 복권 당첨자가 뭉칫돈을 내놓길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이 당첨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 메릴랜드주는 미국에서 복권 당첨금을 익명으로 받을 수 있는 7개 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당초 복권을 판 가게 주인까지 찾아가 적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네요. 호주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귀여운 악마를 구하려다가 주변 동물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멸종위기 도왔더니 펭귄이 멸종위기입니다. 가슴팍에 난 흰 털 때문에 반달가슴곰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동물. 너구리 정도의 크기인 유대류 태즈메이니아 데블인데요.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습성 탓에 다른 동물이 생존 위협에 놓였습니다. 9년 전 호주 정부는 태즈메이니아 데블이 안면부에 생긴 종양 때문에 멸종 위기에 놓이자 28마리를 태즈메이니아에서 동쪽에 있는 마리아 섬으로 서식지로 옮겼는데요.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태즈메이니아 데블은 새로운 곳에 적응해 개체수가 100여 마리까지 늘었지만 원래 섬에 살고 있던 조류가 번식지를 잃고 2012년 암수 3,000쌍에 이르던 작은 펭귄 집단도 사라지는 악몽이 시작된 건데요. 한 환경단체 전문가는 개체수가 회복된 만큼 태즈메이니아 데블이 마리아 섬에서 나가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는 마리아 섬을 태즈메이니아 데블을 보존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식당에서 음식 재료로 사용할 게를 산책시켜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하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게에 묶어서 산책시킨 요리사입니다. 싱가포르의 한 공원, 사람들이 성인 팔뚝만한 개들의 집게다리에 줄을 매달고 산책 중입니다. 누가 키우는 반려동물인가 싶지만 사실 이건 한 음식점에서 쓸 식재료라는데요. 해당 사진이 SNS를 통해 논란이 되자 이 음식점은 개의 육질을 살려 맛을 향상시킨다며 개들을 묶어 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황당해했는데요. 보기 거북한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동물학대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음식점이 물의를 일으킨 건 처음이 아닌데요. 2년 전에도 살아있는 개를 인형 뽑기 기계에 넣어 행사를 진행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유기견의 놀라운 변신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너였어? 털복숭이의 환골 탈퇴입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한 동물보호소에 구조된 유기견입니다. 딱딱하게 뒤엉켜 굳어버린 털을 주렁주렁 달고 그 사이로 코와 입만 겨우 내밀고 있는데요. 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절뚝거리기까지 합니다. 황급히 이발이 시작됐는데요. 벼룩과 온갖 오물이 범벅된 상태였는데 보는 사람이 다 시원하네요. 털 제거에만 2시간. 털을 깎고 보니 이 유기견은 동그란 눈이 매력적인 시추였습니다. 보호소 관계자는 제거한 털 무게만 3.2kg이었다며 다행히 오랜 기간 길거리에 방치된 다른 유기견에 비하면 건강하다고 전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6월 22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